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누구나 주변에 적어도 한두 명은 자신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또, 왜 그들은 나를 그렇게 쉽게 대하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오늘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왜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 먼저, 사람들은 왜 나를 만만하게 보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상대방이 나를 쉽게 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예스맨처럼 남의 부탁에 쉽게 응하거나 나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남의 의견에 따라가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무조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유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의 어떤 모습이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강한 자기 주장을 통해 경계 긋기. 두 번째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은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경계를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는 법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내 시간을 함부로 침해할 때 단호하게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처음엔 어렵겠지만 점차 습관이 되면 상대방도 나를 쉽게 보지 않게 됩니다. 3. 침묵의 힘을 활용하라. 침묵의 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때로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만만하게 여기는 듯한 말을 할 때 굳이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며 나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침묵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가 나를 깔보는 듯한 농담을 던질 때 그 농담에 웃어넘기기보다는 침묵으로 반응해 보세요.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적절한 거리 두기. 우리가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거리가 필요한 관계도 있습니다. 특히 나를 쉽게 대하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그렇죠. 친밀감이 너무 높아지면 상대방은 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나의 감정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나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친구가 나의 시간을 당연히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며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거나 완전히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이야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눠보세요.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쉽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 사용하기.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종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직접적인 대결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회적인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지나친 요구를 할 때 그 요구를 바로 거절하는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와 같은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방식은 상대방이 나를 쉽게 대할 수 없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갈등을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우회적인 방법은 나를 만만하게 대하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설수록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죠. 6. 나만의 원칙과 기준 세우기.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
나만의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30분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작은 원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이라도 나의 감정을 함부로 무시하면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을 말한다와 같은 원칙도 좋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가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또한 나만의 기준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의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자부심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7.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이 조언을 해줄 때 그 조언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참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8.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사랑하기.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를 쉽게 대할 수 없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신을 돌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 간단히 제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타인의 존중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자신을 개선하려는 의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더욱더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갈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태도와 행동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낍니다. 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경계를 그어보세요. 그들은 점차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쉽게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빛나는 존재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